광고 계약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내 기억으로는 아마 75년 1월 10일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홍승면 그 당시로는 논설 주관으로 계셨어요. 논설 주관으로 계시면서 NHK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인터뷰를 할 때 기자 질문이 이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홍 주관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은 기자 질문에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광고 계약 사태를 해결하려면은 타협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했을 때 홍승면 논설주관이 절대로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다 하면서 얘기가 버틸 수 있는 것이 그 광고 수입하고 신문 구독료하고 보면 그 당시로 봤을 때 8면이었고 일주일에 한 번 10면 나갔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구독료가 50% 광고료가 50%였기 때문에 그때 홍승면 논설주관 얘기가 100만 부 이상만 신문이 팔리면은 광고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 며칠 안 가서 100만 부 돌파는 가능하다. 그러나 옛날에 64년 윤리위원회법 생겼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강력회의에서 그 반대하는 신문 4개 신문이었거든요. 그때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대구매일 4개 신문이었는데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일제히 이 신문들을 보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내린 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권력에 의해서 발행부서 판매가 지연됐을 경우에는 발행인협회를 탈퇴하겠다. 발행인협회를 탈퇴하고 구독료를 인상을 하겠다. 그래도 그 구독료를 인상하겠다. 그리고 발행인협회를 탈퇴해서 신문 용지가 구독란이 생겼을 때는 시중에서 용지를 구입하겠다. 그리고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100만 부 돌파는 그 당시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고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되는데 당시에 발행 부수가 몇 부였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2월 28일 날 동아일보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주주총회에서 홍승면 씨를 해임시켰어요. 그리고 이동욱이라는 사람을 주필로 받아들였는데 이동욱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 동아일보 피라 사건으로 해직됐던 사람인데 해직돼 가지고 가 있었던 데가 중앙정보부 산하기관인 통일문제연구소 상임간사로 있었다고. 그래서 그 이동욱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우리를 내쫓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은 신문이 사실은 이기는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어쩌면은 민주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격려 광고가 들어오는 걸로 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돼. 격려 광고 들어오는 사람 문구를 봐더라도 이때 그 당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버스 차장들이 비번인 날 동아일보를 가두 판매를 해서 그 가두 판매를 대금을 그 격려 광고로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동아일보를 그 민중들이 지원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때 동아일보가 항복한 이유가 12.4 신동아 사건이라고 그 78년 11월호 신동아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손세일 부장 또 홍순명 국장 그 송관욱 측필 다 잡아가도 굴복을 안 하고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김상만 부사장을 발행인이면서 부사장인데 부사장을 데려가서 압력을 가한 이유가 동아일보 창간이 국민들 성금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김신혜가 다 주식을 다 가지고 있고 옛날 주주들은 이름이 하나도 없냐. 그 주식을 내놔라는 압박 때문에 신문사를 뺏길 것 같아서 김상만이가 항복했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상황이 우리는 쫓겨날 때도 똑같은 카드를 정부에서 썼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쫓아낸 거고 그 중요한 것은 그 율리원회법이 생기기 전에는 발행인이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편집국장, 주피지 편집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라 사건이 나도 발행인은 연행을 하질 않았는데 신동아 사건으로 김상만이를 잡아간 것도 결국은 율리원회법에 의해서 결국은 김상만을 잡아갔고 그 관례가 그 법은 없어졌지만은 발행인이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 지금 오늘 현재까지 신문 방송이 다 발행인이 편집권을 가지고 있고 기자나 편집국이나 보도국장이나가 편집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국은 자유언론을 획득하지 못하고 계속 즉 말하자면은 발행인이라는 거는 결국은 경영인이고 쉽게 말해서 장사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주 언론이라는 것이 세워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전에 청관호 선배니 이런 사람들 그때 해직당했을 때 최서책 씨가 발행인협회 편집인협회 회장을 하고 있다. 편집인협회 회장을 그만두면서 한 얘기가 편집권은 기자 편집인이 가지고 있어야지 발행인한테 넘겨서는 절대로 자유언론의 국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발행인이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자유언론은 영원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들어서 발행인은 절대로 편집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지시키는 법안이 형성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시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발행인, 되게 자본주가 발행인을 갖고 있는데요. 자본주가 발행인이 이제 편집인을 겸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이렇게 돼 있던 게 아니라 박정희 정권 때 그렇게 바뀐 거구만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64년에 율리원회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율리원회법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발행인이 소위 편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동아일보의 예를 들자면은 편집국장한테 김상만 씨가 암만 사정을 해도 편집국장이 들어주지 않았던 예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자유언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결국은 발행인 주인이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 한은 거기에 그 편집국장이나 또 기자나가 결국은 주인이 달라는데 뭐 하는 시기의 경우가 결국은 자유언론이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될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기자로 지금 현재 기자로 있는 사람들의 경우도 예.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KBS나 MBC나 다 똑같고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도 다 똑같은데 이번에 참 특이할 수 있었던 거는 JTBC의 경우에 예. JTBC의 경우에 손석희 씨가 입사하면서 조건이 사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국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사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위에 회장이 있죠. 그 회장한테 박근혜가 2차례나 압력을 가했었고 또 이재용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걸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주인이 그 편집권을 편집인한테 넘겨주고 그 회사 같은 회사라도 편집권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JTBC가 사실은 이번에 촛불 혁명을 일으키는데 바탕된 언론이었었지 않나. 참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한가를 보여준 것이 이번에 촛불 사건의 JTBC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